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했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보낸 초청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는 명품 시계, 이 명품 시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요, 전재수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18년경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 1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전 장관에게 대해서. 자,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뇌물죄 적용 여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뇌물죄의 경우는요, 수수액,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미만을 받았으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런데 3천만 원 이상을 받으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1억 원 이상을 받았으면 15년으로 더 쭉 늘어나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2천만 원 현금은 받은 것으로 지금 돼 있고 의혹이 있고요. 거기다가 시계가 과연 1,000만 원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가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공소시효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걸로 확인되면 공소시효에 해당이 돼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죠. 자, 전재수 의원은 이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절대 없었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공소시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경찰로서는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해당 시계 브랜드에. 네. 그랬더니 제일 싼 거 한 600~700만 원짜리 시계가 보이고요. 네. 웬만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시계 가격이 990만 원만 된다라고 해도 네. 지금 현금과 합쳐서 3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완성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경찰 측에서는 이러한 물품들이 전달된 시기와 장소도 아직은 특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역시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8월에 이러한 진술들을 알아내었을 때, 그때 취득을 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사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미 네. 2018년이 끝나가는 무렵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심지어 금액도 3천만 원 미만으로 되었을 때는 공소시효 완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앞으로의 혼란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초청장이 나왔다. 이 정치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행사에 초청을 받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이 뇌물 혐의,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요, 지난 2020년 통일교로부터 약 3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죠. 임종성 전 의원 역시 이 금품 수수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임종성 전 의원이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을 해서 한학자 총재가 창시한 조직으로 알려진 단체에서 직책을 맡은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단순한 행사 참석을 넘어서 통일교 관련 단체에서 직책까지 맡았다면 이거는 뭐 최근까지 해왔던 해명, 나는 천정궁에 카페에 잠깐 들은 거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임종성 전 의원의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언의 신뢰성이 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저 단체에 가입한 것 자체, 뭔가 직책을 맡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임종성 전 의원 본인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행사에 갔을 뿐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달리 뭔가 직책을 하나 맡았다는 것은 뭔가 좀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전재수 전 장관 케이스랑 전 매우 다르다고 보는데요. 전재수 전 장관은 애초에 드러났던 뭐 시계, 금액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전재수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임종성 전 의원의 발언 하나가 지금 약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본인이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이 정도의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직책에 대해서도 그 직책 사실 문제가 없는 직책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직책 나 말고도 뭐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다 했다든지 네. 등등의 좀 적극적 해명이 없다면 본인의 신뢰 자체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좀 좋지 않은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논란에는 또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등장하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통일교 단체 문건, 그러니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그 문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고문 위촉 명목으로 수수료 1,4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문건에 이 고문 위촉 명목으로 1,4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통일교 측에 요청하는 이 내부 문건인 거죠. 자, 김규환 전 의원 측은 고문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아예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강의료로 900만 원 받은 적은 있지만 합법적인 돈이었다. 그리고 고문료는 받은 적 없다. 통일교 내부 문건입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는 문건이기 때문에 거짓을 보고할 리는 없을 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의 임종성 전 의원과 똑같이 네. 김규환 전 의원도 본인이 행사에 갔을 뿐이지 사실 연관성은 없다라고 한 게 지금 깨진 거잖아요. 네. 갑자기 또 900만 원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900만 원은 강의료였을 뿐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이런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줄 때 그냥 대놓고 줄 수 없으니 뭐 강의료 형태를 띈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강의료 같은 경우도 공직자는 강의료를 이 정도 금액은 원래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해명도 저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들어갔다고 해서 집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혹시 김규환 전 의원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본인이 일단 9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1,400만 중에 900만 원은 강의료 형태로 지급되든 어떻게 다른 형태로 지급되든 아하. 이 금액에 대한 루트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건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당의 임종성 전 의원처럼 본인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도 지금 매우 실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좋지 않은 징조겠죠.